그러니까 원본으로 들어와봐. 자, 우리가 보는 장면은 어딘가를 보자는 거야. 자, 동학군으로 활약하다 죽은 아버지를 둔 최원봉. 이거 잊지 말자. 선생님이 지금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넘어갑니다. 자, 최수사댁과 원봉이 나와있죠? 지금 우리가 있는 장면은 최수사댁과 원봉의 장면이구나 판단하시고 갑니다. 불쌍해. 가엾어라. 못 일어나겠니? 어머니! 왜 이 모양으로 나를 내놓았어? 산돼지 한 마리 내놓으면 아까 뭐라고 했었지? 산돼지라는 표현 자체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했었지. 누가 산돼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건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옆에서 막 계속 그거를 반복적으로 괴롭힘의 용도로 사용하진 않아. 오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산돼지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굉장히 인상 깊게 하게 돼. 너 아프니? 옆구리가 아파? 아이고 그 무지막도한 병정놈이 널 차부렸구나. 염라봉으로 쫓아냈을 것 같으니 불쌍한 놈. 그래서 갑자기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소리인지 감이 잡히고 있나요 이제? 선생님이 몽환이 현실로 이진됐다고 했었지. 꿈속에서 일본군이나 이런 뭐지 반군에게 얻어맞고 있는 모습을 겪었던 원봉이의 상황을 어머니가 인지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했었지? 말이 안 되지만 인정하자. 근데 원봉이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한테서 불쌍한 소리 하는 소리 듣기 싫어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최주사댁은 분명히 원봉이에게서 최주사댁은 어머니야. 어머니 역할로 인지돼 있어. 근데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뭐 하는 거야? 거리감을 두고 있는 거지. 그리고 참고로 너희들 부모님한테 이딴 소리 하면 맞아 죽어도 할 말 없어. 그렇잖아. 그치? 당신이 뭔데? 죽어야지 그러면. 자, 죽어요. 그러면서 원봉이는 최주사댁은 계속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원봉이는 계속 당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최주사댁이 뭐라 그래? 내가 어찌하니? 내가 어찌할 수가 있니? 영순이 어머니인 내가. 그쵸? 지금 어머니는 최수사댁인 어머니는 원봉이가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응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영순이 어머니라고 했잖아. 오케이? 그럼 이 표현의 의미는 뭘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뒤에 문제로 나와 있잖아. 오케이? 자, 이 표현은 그냥 답부터 얘기하고 할까? 무슨 의미였던 거지? 너 그렇게 나한테 거리 두지 마. 라는 거잖아. 오케이? 뒤에 문제를 미리 보자면 뭔가 그 단어에 나오는 이 단어가 딱 적절해 보여요. 서운한 거지. 무슨 얘기냐? 나는 너의 친어머니가 아니야. 너의 어머니는 너를 갖다 돌아가셨어. 맞아. 그렇다고 이제부터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은 다 무시당한 채 나는 당신으로 불려야 되냐는 거지. 섭섭하지? 그리고 그 섭섭함을 원봉이가 당신 거리니까 나는 그래 영순이 어머니다. 그래 내가 영순이 어머니야. 내가 어떻게 알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인 거야. 되셨나요? 계속 갑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어디 갔어? 우리 어머니 찾아주시오. 갑자기 자기 어머니를 찾고 있지. 돌아가셨다는 거 알면서도.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최수택이 영순이 어머니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물어보고 말하고 있지.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작품이 몽상적 요소 표현주의 그게 아니었다면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정상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인데. 나 정상이잖아. 근데 이 어머니도 이 공상을 같이 공유된 거야. 인지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건 네 어머니니까 네가 찾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버리는 거지. 섭섭하니까.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날 속일 생각이오? 또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어. 우리 어머니 찾아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있고 너희 그 말을 내 입에서 듣고 싶거든. 이까지 막 칼로 찍었는데 다시 물어보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봉이 먼저 말하죠. 그러면 영순이한테 물어봐야겠어. 걔는 나를 사랑하니까. 영순아, 너는 아니? 우리 어머니 어디 있는지? 영순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빠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이 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뭐야? 지금 원봉이를 친오빠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치는 거겠지, 그렇지? 지금 멘트의 단계에서 기본적인 상상이 난다. 전제 조건을 잘 판단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대화 장면에서 최주사댁은 원봉이가 자기 자신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영순이 어머니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은 상황이 공유됐다는 거야, 얘들은. 그치? 상황이 공유됐어.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영순이는 최수택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고 원봉이에게도 똑같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지. 이해됐지? 이 상황 공유가 안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하는 거고요. 자, 최주사댁은
둘이 끌어가고 야, 그 무슨 짓이야? 원봉이가 입을 맞춰주면서 너 어머니가 저렇게 널 어린이라 대접하니까 어디 어머니 정이 들어오니? 넌 내 동생이야. 내 동생 맞아. 영순이가 말합니다. 오빠 정숙이라는 년한테 긁힌 오빠가 있으면 내가 꼭 낫게 해드릴 테예요. 이 몸이 녹아서 100번이라도 녹아서 옛날 임금님이 발라드리던 물약이 되는 것도 생각지 않고 불쌍한 오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순이는 원봉이라고 하는 나의 오빠가 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출생의 비밀 쪽이 아니라 정숙이냐 때문에 그렇겠구만 라고 생각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정숙에게 닿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말하는 어떤 동생? 착한 동생이지. 오빠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만 있다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됐죠? 이해됐습니까? 계속 갑시다. 영혼을 잊어버렸던 산태 중에도 오케이? 눈물이 들어오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요. 그리고 차혁이 왔다는 얘기가 전달되고요. 원봉이는 혁이 그놈은 연한 살에 고른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순결한 아이를 당신 딸이라면서 왜 중히 여기지 않소? 굶기지 않고 옷 안 벗기고 아들 딸 많이 낳기만 하면 되면 그게 그만일 것 같소? 이 애는 그렇게 되기엔 너무 순결하고 깨끗해요. 여름밤에 하늘밤에 별보다도 더 귀엽고 값이 있어요. 이런 귀한 보석을 더러운 집돼지 발 밑에 던져주라고? 이 나쁜 사람? 자, 비유적 표현인 거 보이지? 그렇잖아. 보석은 누구야? 자기 동생 영순이지? 근데 돼지는 내 친구 차영이야. 너무나 아름다운 나의 동생을 이딴 녀석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니까 열받고 힘들고 짜증이 안 나는 거겠지. 근데 또 이 영순이는 착하기만 해가지고 이 둘이 싸우는데도 아이고 우리 오빠가 잠깐 지금 흥분 상태니까 나중에 얘기하세요. 저쪽 가서는 오빠 왜 그래? 둘이 사이 이런 사이 아니었잖아 하면서 막 말리고 그런 역할입니다. 영순이가 그런 말을 하죠. 그래도 더러워지지 않을 거예요. 오빠 난 더러운 사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오빠만 안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은 영원히 더러워지지 않을 거예요. 자, 하면서 둘이 어머니는 차혁을 데리러 나갑니다. 자, 원봉이는 영순이를 또 끌어안고는 넌 정말 곱구나. 저기 저 하늘 보이니? 네 눈같이 곱고 맑고 티끌 한 점 없이 밝은 저 하늘이 보이니? 저 하늘같이 곱고 맑고 티끌 한 점 없이 밝은 내 눈에 저 하늘이 보이니? 잠깐만.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 장면에서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뭘로 넘어가려는 타임이냐면 몽환 장면으로 전환을 내는 타이밍이야 이게. 여동생을 끌어안고 너의 눈 속에 들어있는 저 맑은 하늘이 보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영순이가 뭐라고 대답해? 네, 보여요 라고 대답하죠. 그렇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눈 들여다보면서 저 푸른 바다가 보이니? 했더니 얘가 보인대. 말이 안 되잖아. 몽환 장면이라니까. 샤랄라 샤랄라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보여요. 잘 보여요.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야 마음 편하잖아. 이제 내려다보렴. 저 밑에 누런 먼지가 가득 쌓인 세계가 보이지 않니? 먼지, 홍진 뭐 이런 거 알지? 속세를 말하는 거야. 네네 보여요. 아우 갑갑하고 더러운 세계. 어떻게 저런 데서 살지? 너도 지금 그 속에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오케이? 눈 속에서 맑은 하늘을 본 뒤 먼지 속 세계를 뭐하고 있어? 공유하고 있지. 오케이? 됐어? 이런 식으로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몽환 장면이 가축티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은 분석하기가 쉽지 않을 거야. 만약에 등장한다면. 주의해줘. 알겠죠? 선생님이 다른 장면도 한번 읽어보라고 보조자료에 다른 장면에 속하는 산대지도 들고 왔으니까 꼭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될 것이고요. 오케이? 자, 계속 가서 보이는군요. 저런저런 비행기 모양으로 날다가 뚝뚝 떨어지네. 불쌍해. 어머니도 있어요. 혹시 저 속에 있나요? 그런 사람들 따윈 생각해서는 안 돼. 너무 말하고 있죠. 부정하는 사람. 지금 원봉이는 자기 동생 영순이를 세상에서 가장 지고지순한 거하고 순결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거야. 그치? 오빠 괴로워요. 오빠 나하고 저리로 올라가요. 괴로워. 여기는 다 올라가지 않고 중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건 아니에요. 구만리당천 저 위에까지 같이 올라가요. 내 손 잡아줘요. 내가 끌어올릴 테니까. 내 몸이 이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연약한 내가 날 끄집어 올리니. 산돼지는 땅에서밖에 못 산단다.
자기 자신의 인식 속에는 그거야. 영순이는 너무나 순결하고 고결한 존재라서 천상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와 반대로 자신 원봉은 세상 속에서 더럽혀진 존재.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야?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산대질한 표현을 쓴 거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지상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둘은 정신 차렸어. 잘못했네. 자, 둘은 제대로 우리가 지금 힘들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혁이가 이렇게 둘이 막 끌어안고 있는 상황에서 혁이가 보고 서 있다가 영진을 또 끄집어내.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 별볼 고약한 것이 다 생겨만. 영수씨, 당신 오빠 아니야. 그 눈을 가지고도 안 보여? 뭐냐면 지금 자기 오빠랑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있잖아 막. 미쳐 날뛰는 것 같겠지, 혁이 입장에서는. 그치? 혁이도 이 둘은 남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원봉이는 자기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아니까 이럴 수 있는 거고요. 영순이는 너무 순결한 아이라서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엉망진창이죠. 그죠? 현대 기자들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야. 친오빠랑 끌어안고 미래를 꿈꾸고 막 이러고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 친오빠랑은 싸워야 제맛이지. 근데 여기서는 그런 장면이 보이고 있다는 거. 자, 현재 중심으로 가지 마시고 이 장면이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뭔가 그걸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오케이? 이걸 실제적 사건이랑 연결시키지 마. 보통 너희들이 이제 실제로 작품을 읽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감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작품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대표적인 작품이 산돼지고요. 참고로 산돼지는 작년 수트에도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여전히. 1학년 때 어려웠어요. 자, 아무튼 참고로 그때 작년 수특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 요게 메인이었어. 둘이 싸우는 장면. 그치?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요게 나온 거야. 그쵸? 그러면 중간은 언제 나올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케이? 자,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내용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작품 전체의 내용은 여기까지서 마무리 짓고요. 자, 뒤에 있는 문제는 필요한 것들만 잘 체크해서 가봅시다. 먼저 1번 인물을 이해해보자라는 문제. 왜 나왔는지 감 잡히시죠? 원봉은, 영수는, 치주사댁은 이렇게 각각 인물의 특징을 비교하려는 문제를 이게 보기로 바꿔놓은 것뿐이야. 그지? 자, 기억. 원봉은 혁이를 쥐돼지로 지칭하면서 적개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새 속에 물든 더러운 존재. 두 번째, 원봉은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소외된 데 자책하고 있다? 자책이 뭐야 얘들아? 내 책임이야. 자기 자신의 책임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원봉이가 가족 구성원들과 마찰을 벌이고 있는 건 사실이지. 근데 이거를 자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잖아. 그거. 판단의 기준이 없지. 그러니까 이런 용어 조심해 주시고요. 3번 디귿. 영수는 사랑에 실패한 연봉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연민의 정이 나타나는 근거는 어디 있는 거야? 내가 모든 걸 닦아드릴 거야 라고 했었지, 그치? 자, 이 장면을 근거로 잡을 수 있을 거야. 리을. 영수는 어머니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야, 전혀 그런 장면 없었지? 참고로 어머니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원봉입니다. 그죠? 왜 사실에 있는 그대로 밝히지 못하느냐, 당신은. 마지막 5번째. 최주사댁은 영순이를 위해 원봉과 혁이 신뢰를 회복하길 바라고 있다? 아니지. 지금 영순이를 위해서 둘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죠? 오케이? 아무튼 그런 거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하나 더 알아주실 게 뭐냐면 이 최주사댁은요 지금 최주사의 유언은 둘을 결혼시키는 거였잖아. 그런데 최주사댁의 입장에서는 남매 간의 결혼으로 느껴졌었어. 그래가지고 이 둘이 잘 되는 건 그렇게 탐탁치 않아 해. 오케이?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영순이가 차영을 좋아한다는 걸 느끼게 된 다음에는 오히려 차영을 더 밀어주는 쪽이 돼. 그래서 여기서도 혁이가 왔다고 하니까 맞이하러 와주잖아. 그런데 원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정숙도 있지만 내 동생은 그렇게 아무나 나 이렇게 갈등이 나는 인물이랑 보내주기 싫겠지. 싸우고 나서 이 최주사댁도 마음에 안 들 거고 혁이 이 새끼도 마음에 안 들 거고 그런 와중에 영순이는 너무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끌어안고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한 방에 이해되기 되게 힘들겠지만 아무튼 알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2번 가를 고려해서 기억 디귿의 반복을 이해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의 내용이 잠깐만 가고 어디지? 어디 있을 텐데. 오케이. 그래도 너를 갓난애부터
때부터 기르던 애미가 아니라고 했었잖아. 너를 키워준 정이 있는 나를 그렇게 당신이라고 부르면 되느냐라고 하는 책망이 담겨있고 섭섭함과 서운함이 담겨있는 말이니까 답은 몇 번? 5번. 근데 그게 어려운 거 없길 바래요. 그러니까 이 2번 문제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해. 작품 맥락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킬링 포인트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오히려. 작품이 이해가 안 됐으면 그냥 답을 잡기 힘들었을 거야. 왜 깨끗하니 근데? 왜 정작 그걸 안 풀었어? 이씨. 자, A 3번 A의 극적 기능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극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지? 극적 기능. 아, 이렇게 물어볼게. 질문을 좀 바꿀게. 이 3번은 왜 나왔을까, 이 문제? 이 작품에 갈래가 극이라며. 갈래는 특징이 나와야 되는데 산돼지는 너무나 유명한 표현지국의 그게 대표주자 중에 한 작품이거든.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상적 요소를 삽입한 녀석이 의미를 파악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 1번에 1번이 2번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 1번의 몽환, 2번의 초월적 이런 말들이 보였거든. 됐지? 이건 선생님이 그냥 넘겨주기 기술이야. 근데 내용 읽어볼게. 1번 몽상적인 장면을 통해 이거 몽상적인 거 많이 얘기하면 그치 막 하늘이 막 보이고 막 저 세상에 더러운 먼지가 보이고 이러고 있어. 세상에 대한 주인공의 환멸을 보여준다. 맞습니까? 환멸, 꺼리낌, 슬픔, 나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지? 답은 1번인가 봐. 그럼 2번은 왜 아닐까? 초월적인 인물을 등장시켜서 초월적인 인물이 등장하지도 않았어. 첫 번째로. 오케이? 초월자라고 하면 뭐 도수를 부리는 인물, 신적 존재 이런 게 나와야 될 텐데 아니고요. 그것도 아닌데 두 번째 이 말 되게 중요해. 밑줄 서나 극적 현실에 대한 관객의 몰입을 찾아낸다. 극적 현실에 대한 관객의 몰입을